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저는 방금 휴가 갔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키고 오늘 장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큰 상황은 아니었지만 조금 우리가 찝찝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오늘 하루 장을 논평을 하자면 찝찝한 상승이라고 좀 멘트를 달고 싶습니다. 코스피도 0.23% 상승은 했지만 지금 보시면 뭐 저점 구간에서 이틀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개인만 담고 있고, 메이저 수급은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양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점 찍은 날 3천억 매도, 이날 1천억 매도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후에 요런 구간에서 또 버티는 척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갈 때 바로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어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또 뭐 이런 흐르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또 시원하게 털어내는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다려야 될 거는, 우리가 장대 양봉,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뭔가 좀 더 평소보다 의미를 두고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8일 날 증시 폭락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장대 음봉의 출현,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쌍바닥 만든 것 같잖아요. 저점 계속해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지만, 갈 자리에서는 너무 지지부진 끄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줘야 됩니다. 갈 자리에서 안 가면 추세는 꺾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조금 꺾이는 모습도 아니고 이런 장대 양봉의 출현은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고 봐야 되고요. 뭐 또 뭐 이런 구간들을 저점 구간으로 잡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때 당시 관점이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거는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650포인트 잡고 여기 깨면은 저희는 매매 손 놓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 나오면 또 사람 심리가 금방 또 이렇게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항상 조급함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이 항상 그냥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루라도 시장의 상승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지 못하면 뭔가 막대한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여지없이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 또 막 엄청 따라 붙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또 다시 밀리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구간도 보면은 뭐 쌍바닥 잡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쌍바닥 잡은 것 같잖아요. 여기 저점 지지하고, 근데 또 밀리고, 이 구간에서 뭐 지지한 척 하는 척 하다가 또 밀리고, 지금도 역시 반등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또 급하게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또 지지하는 것처럼 또 만들어 놓으면 심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갈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간 다음에 매매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또 이제 한번 시원하게 또 떨궈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포지션 그대로 그냥 좀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불안해요. 여기가 만약에 진짜 진바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이저에서 그냥 한 3, 4일 동안 계속 쭉 수급 들어오면서 뭔가 끌어당기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틀 정도 들어오다가 요 3일은 지금 개인 수급에 의한 반등, 그냥 좀 냅두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이 아마 저항대가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650포인트 여기 깰 때 저희 리딩반은 완전히 휴식기에 좀 들어갔고요. 저도 조금 쉬다가 저번 주랑 해서 뭐 이제 개인 매매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저번 주도 제가 계속 매매한 거 보여드렸고, 저번 주에는 보라티알이랑 제가 동진 세미캠 가지고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아시고 계시고 있고, 제가 라이브 수준으로 지금 관종들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말 지났더니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어떤 종목들을 관종으로 드렸는지 생각에 후성, 동진, 솔브레이, 모나리자, 신성통상 이 정도 드렸었네요. 그래서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제가 요날 오후장에 들어갔다고 좀 말씀드렸고, 반등이 조금 뭐 나오긴 했는데, 뭐 매수했던 기준점은 제가 일단 뭐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평선이라는 기준을 두고 여기 닿으면 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저의 매매 관점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사실 이평선만큼 심플하고 편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평선을 가지고 매수 타점이나 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매수를 할 때 뭐 무조건 5일선 닿으니까 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전체적인 상황과 뭐 어떤 차트적인 지지와 저항 그런 구간들에서의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희가 15일선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5일선을 기준으로 좀 매매를 하기도 하고 1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 뭐 5일선 위에서의 매매, 그 다음에 뭐 5일선 깨는 흐름인데 11선, 그러니까 5일선과 11선 안에서의 매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7.5일선을 좀 많이 지표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선을 깨는 흐름에서 밑에 이제 21선, 11선과 21선 사이에서의 어떤 매매 타점을 기준을 잡을 때 15일선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티알은 굳이 따지자면은 이런 15일선 구간에서의 제가 이제 매매가 들어간 거는 맞고요. 근데 일단 기준점은 얘가 급등 후에 이렇게 이제 거래량 없이 눌리는 이음봉 구간에서, 그러니까 기준봉 뽑고 나서 얘가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는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개파락 시킨 다음에 음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페이크 음봉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이음봉 들어간 구간에서 구간까지 왔다가 이렇게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1음봉, 2음봉 나오는 구간에서 요런 15일선 기준점을 잡고 제가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다음날 일단은 뭐 지지받고 이날의 저점을 깨지 않고 기준선 위로 종가를 좀 말아 올려놓는 모습 괜찮다고 보고 홀딩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그냥 빠르게 매도하고 나와버렸거든요. 이거를 매매일지로, 만약에 제가 뭐 휴가 중이 아니라 뭐 그냥 보고 있었다면은 좀 홀딩을 더 해봤어도 괜찮은 뭐 자리라고 좀 봤을 텐데,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좀 슈팅이 나올 때 팔고 나왔고요. 요런 구간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도가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들어가고, 장 초반에 이 슈팅이 나온 다음에 보시면은 시가와 오늘의 어떤 저가 부근을 훼손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툭 이렇게 떨궈버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얘는 오늘은 좀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보라텔 같은 경우는 오전 이렇게 띄워놓고
시가와 저가 부근을 계속 지지하면서 우상향을 시키는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가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재매수 타점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만약에 장중에 컴퓨터 앞에 있었다면 오늘 여기서 매도 치고 이런 구간에서 아마 재매수가 다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매도했을 수 있겠죠. 보라티알은 아직 흐름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 뭐 흐름들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뭔가 밀리지 않고 위쪽으로 좀 계속 채워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얘도 좀 움직임이랑 보면은 끼도 좋고 해서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매매하기. 이렇게 했고, 뭐, 동진 세미캠은 저는 뭐, 일단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테마가 시작된 이 구간부터 해서 오늘 최소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최소 거래량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뭐 밀리지 않고 잘 강박 수준으로 유지를 좀 하는 상황.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도 이제 제가 뭐 호가창이랑을 좀 지켜봤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위쪽으로 한 번 더 채워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응은 11선 정도 잡고 일단 만약에 11선을 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볼 생각이니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제 증권맨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막 너무 홀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11선 깨면 비중 좀 줄여주시고 만약에 이제 얘가 다시 여기를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의 보유에 대해서. 뭐 악재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으로 다시 얘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애써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갈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이제는 하루 이틀 안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채워나간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갈 자리에서 또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또 뭐 대응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예,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 요 정도 그어드렸었나 요렇게 그렸었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찍었던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이 흐름에서 요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 이 밑에 흐름, 이 밑에 공간에서 매수하신 게 더 좀 더 안전한 타점이고 이 후성이라는 종목이 예를 들면 뭐 보라테알이나 뭐 모남이나 뭐 경인양행이나 뭐 이런 종목들처럼 가볍게 급등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좀 많이 무겁게 눌리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띄워놓고 요렇게 반등 한 번 없이 죽었던 한 번에 이력이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 아래 구간 11선 기준 두고 요 정도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 급감에 이런 모습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금요일에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일단은 여기서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진 세미캠, 후성,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강한 슈팅이 나오려면 어떤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루 오늘 급등, 내일 급락, 모레 급등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상승이 이루어지려면은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종목들이고, 거기다가 좀 뉴스나 분위기가 좀 많이 받쳐줘야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만약에
후성도 내일 하루 정도 더, 이런 식의 준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11선 눌림목 구간에서 어떻게 좀 지지를 받는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요날 이렇게 기준봉을 뽑아준 날은 후성이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 조금 더 주가적으로는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날 솔브레인이랑 경인양행, 이렇게 두 종목은 아직, 차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인양행도 오늘 장중에는 좀 밀리는가 싶다니 종가 관리도 하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충분히 위쪽으로 채워나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경인양행도 마찬가지고요. 후성은 어떤 일단 뉴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 뉴스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좀 더 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뭐, 엑사이엔씨는 이제는, 뭐, 여기를 뚫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으시는 분들은, 어,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큰 매매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XINC라는 종목과 이 테마 재료의 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요 전고점도 탈환하는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장이 워낙 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전고점을 넘고 우리가 생각한 어떤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그런 그림보다는 맞고 떨어질 때의 매수 관점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오이솔루션이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뭐 재료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살짝 띄면서 돌파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갭을 띄우면서. 장 초반에 갭이 이렇게 뜨면서 전고점을 아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에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재료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전고점 구간에서 살짝 돌파시켜 놓고 밀어버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페이크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엑사이엔씨도 뭐 물론 돌파할 수도 있지만 돌파할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맞고 떨어지면은 좀 좋은 눌림 구간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모나미는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모나미 요 구간에서 1차 뭐 요거를 일단 선을 좀 다 지울까요? 요 정도 구간에서 11선 눌림목으로 1차 한번 사고, 뭐 기준선이나 이렇게 15일선 올라오면은 뭐 2차 혹은 좀 더 템포 아주 길게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뭐 이렇게 2차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충분히, 물론 3차 상승이라 비중을 많이 실기는 좀 그렇죠. 비중은 좀 줄여서 들어가시되, 이렇게 넓게 좀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가 3차 상승 구간이 3차 파동 구간이 아니면 이렇게 이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베팅 가능해요. 근데 3차 상승이고 고가권 구간이기 때문에 이음봉보다는 한 3음봉 정도, 물론 이 3음봉이 가격적으로는 이날의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모습은 3음봉이지만은 뭐 2음봉으로도 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조정을 하루 정도 더 길게 가져가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슈팅이 시원하게 좀 잘 나왔네요. 얘도 이제는 뭐 만약에라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한 번 더 간다. 요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3차 3승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제 이 윗구간에서의 매매보다는 한참 좀 아래쪽으로 좀 눌림이 나오면 매매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성통상도 뭐 아직 안 끝났죠. 준비 중인 상황이고 얘가 뭐 이렇게 놓고 위로 채워가는 흐름 나올지 밑으로 눌리는 흐름 나올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더 채우는 흐름 나올 수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뭐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5일선에서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7.5일선 반등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11선 눌림목에 또 사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모나리자는 제가 뭐 말씀드린 구간에서 여기서 반등 일단 한번 나온 종목이라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는 관망. 그 다음에 컴퍼니 K 이 구간 매수 타점 정확하게 제가 드렸었죠. 요 구간 아이고 요 구간 매수 타점 정확하게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매수한 것까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왔고 금요일까지 양봉 채워졌는데 일단은 그 봉오동 전투가 지금 제가 보니까는 3위였던가 그래요. 1위가 갑자기 이제 뭐 CGV 기준으로 예매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분노의 질주가 갑자기 이제 올라왔고 2등이 지금 영화가 엑시트 그 다음에 3등 정도로 지금 봉오동 전투가 밀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지금 관객 수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날 매도를 하고 나왔다. 이날이었던가요? 아무튼 좀 일찍이 매도를 하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아직은 차트는 충분히 만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좀 눌리면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요런 모습으로 좀 접근을 할까? 그렇게 지금 일단은 시나리오 세우고 있습니다. 뭐 요런 구간은 좀 패스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눌리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뭐 양지사도 아직 흐름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차트가 뭐 솔브레인 같은 이런 종목이랑 좀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양지사. 그다음에 일지테크도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일본 이제 뭐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수출 규제 관련 소재주들도 그렇고요. 뭐 아직 다 뭔가 좀 그냥 과정 안에 있습니다. 과정 안에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뭐 분위기나 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나는 이제 정부에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대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요때 요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막 이 테마가 나왔을 때도 이거는 절대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처럼 일본과 한국의 이 지금 서로 경제 보복하는 이 상황도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하이트 진로도 지금 자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뽑아내고 죽고 뽑아내고 죽은 상황에서 지금 21선 지지하는 뭐 양봉이 하나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인양행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진산업은 요 정도 타점이 좀 중요는 할 것 같은데 추세가 조금 죽네요. 근데 추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막 너무 이런 식으로 위아래 꼬리로 윗꼬리를 이제 꼬리를 많이 다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추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근데 여기서 요 구간이 강력한 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또 여기서 요렇게 이제 요런 모습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조금 흐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죽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강하게 버티는 흐름보다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룽투 코리아는 대단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다 죽어갔는데 룽투 코리아나 미스터 블루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네요. 미스터 블루는 어떤 공략의 대상으로 3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를 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요런 구간까지 좀 좋은 눌림이 좀 나오면 이음봉인데 좀 짧은 이음봉보다는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는 이음봉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지금 이런 구간 5일선보다는 좀 더 눌리면은 7.5일선이나 11선 구간에서의 눌림목 매매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웬만한 종목은 조금 다 좀 봐드렸던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신라젠 안 봤으니까 다시 좀 보면은 일단 거의 바닥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15,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별로 그 대응이랄 게 그렇게 의미가 아주 큰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좀 말씀드렸죠. 15,000원이 아니라 12,000 여기 고점이었던 12,600원, 12,500원 잡죠. 12,500원 밑에 구간에서는 이게 손절이나 대응이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을 줄이려면은 12,500원 위에 구간에서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얘가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가 17,850원이네요. 그래서 한 17,500원 까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번 정도는 폭발적인 상승이 보통 이런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폭발적인 슈팅이 좀 나오면 그런 구간에서 아직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에 어떤 뉴스나 재료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까지도 좀 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이전 가격대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